자, 새 문서 열어주시고 HTML 저장할 건데요. 아니죠. 저장하면은 안 되죠. 자, 이전에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열어야겠죠. 자, 데이 19-2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19-2요. 자, 박스 모델. 자, 그래서 박스 모델 알아보기, 너비, 높이, 그리고 자, 마진까지 받고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자, 필드셋 FST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형제로 HE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거는 패딩이라는 속성을 볼 거예요. 패딩. 자, 이거는 단축키 P 넣으시면은 나와요. P. 레전드 바깥에다 써야 돼요. 형제로. H2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게 불편하니까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뷰티파이. 우리 단축키 표에 이거 있어요. 자, 그리고 P 누르시고, 자, 우리가 지난번 봤던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컨텐츠 박스와 디마케이션 박스 사이의 여백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컨텐츠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 바깥의 여백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발생을 하는 여백입니다. 컨텐츠 박스 안으로 발생하는 여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div 클래스 박스 그리고 또 하나 클래스 더 써서 b3 만들 거예요. 자, 탭 눌러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CSS 찾아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도 자, 19-2 CSS 열어주시고요. 자, 박스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정해놓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B3 넣고, 자, 우리 지금 박스 B3 지금 만들었지만은 화면상에서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가능하면, 자, 폴더에서 직접 열어주시기 바랄게요. 직구 다시 열어서, 자, 아래쪽에 이제 봐보시면은, 자, 패딩 이게 P 태그 아래쪽으로 지금 분명히 우리는 아까 전에 div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았지만은 화면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는 지금 자, 너비가 있는데 높이가 없죠. 자, 지금 현재 높이가 0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고, 자,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박스에다가 자, 뭐가 됐던 글씨라고 하는 거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자, 텍스트도 줄 높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들어간 것만큼 박스의 크기는 발생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보신 바와 같이. 자, 그래서 지금 박스, 자, 주황색 나타나는 거는 자, 글씨의 높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제어를 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높이 속성을 200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번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 높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 B3에다가 높이를 아예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고정된 높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너비 또한 처음에 만들면은 화면에서 자기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최대 너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너비 값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주고 싶어요. 위드를 20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너비 값도 20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크기가 조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내가 여기다가 적용한 속성을 확인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에서 문서 객체를 각각 클릭해 보시면은 엘리먼트에서 문서 객체를 선택해 보시면은 아래쪽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이시죠? 여기서 내가 적용한 여기에 적용된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day 19-2 style.css에 33번째 줄에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선택된 문서 객체가 누구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자, 각각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면은 자, 마진이 얼마큼 적용됐는지 보도라고 하는 건 또 얼마큼 적용됐는지 패딩은 얼마큼 적용됐는지 그리고 실제 컨텐츠 박스의 크기는 얼마큼인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 여백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50 픽셀을 주시면 자, 컨텐츠 박스는 지금 현재 요만큼이죠. 요만큼에서 이 바깥으로 여백이 적용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여질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패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여백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레프트를 동일하게 50픽셀을 적용해서 한번 봐보시면은 자, 얘는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여백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크기랑 지금 만들어진 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모양이 다르게 보이죠. 자, 그리고 얘네는 자, 방향에 따라서 위, 아래, 좌우 그렇게 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접두사 패딩이라고 하는 것만 써서 자, 축약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다 했습니다. 축약식. 자, 값을 자, 사방에다가 50픽셀씩 적용하겠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50픽셀이라고 넣으시면은 자, 사방 50픽셀의 여백이 적용이 돼 가지고 자, 실제적인 크기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크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너비 300, 높이 300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은 자, 페이딩이 지금 얼마큼씩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너비는 200에 오른쪽, 왼쪽 50씩 더하니까 자, 최종적으로 보이는 크기는 300으로 보일 거고요. 자, 위아래로도 크기가 자, 200에서 위쪽 50, 아래쪽 50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이도 300으로 적용된 것처럼 보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문제가 되게 클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 글씨가요,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글씨가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를 요만큼의 크기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 좌우를 패딩 값으로 계산을 하시곤 해야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 그리드라고 하는 그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여기하고 동일시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생긴 경우에는 자, 부모의 크기랑 같다고 해가지고 자, 너비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지를 않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문자 같은 경우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값을 적용을 하면은 자, 전체적인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뭔가 또 하나 생각을 해내야지 됩니다. 자, 일단 축약키 먼저 한번 다 보고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패딩 하나 더 쓰시고 자, 값을 두 개 쓰시면 만약에 자, 앞에 50 뒤에 100이라고 쓰면요. 다시 쓸게요. 앞에 20 뒤에 30이라고 쓰면은 자, 어디에 값이 적용이 된 거죠? 자, 앞에 쓴 값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죠? 앞에 쓴 거는 이거는 위아래. 그러니까 즉, 자, 패딩 탑, 패딩 바텀은 20픽셀로 할 거고 뒤에 거는요. 좌우,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는 30픽셀을 적용하겠다. 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하나씩 써도 되지만, 자, 언제 이걸 다 쓰겠어요. 그래서 축약식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패딩을, 자, 이렇게 썼다. 3개 썼다. 자, 그럼 가장 앞에 쓴 값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죠? 저 탑. 자, 두 번째 쓴 값은요, 아래. 자, 좌우죠. 레프트하고 라이트. 그리고 가장 끝에 쓴 값은요, 아래, 바텀. 자, 축약지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설명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패딩 값을 4개 쓸 거예요. 자, 10픽셀, 20픽셀, 30픽셀, 40픽셀 적용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값은 어디에다 쓴 거예요? 위. 이건요, 오른쪽, 얘는 아래, 얘는 왼쪽. 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 했으니까 C 방향 돌아서 오른쪽, 시계 방향 돌아서 아래쪽, 시계 방향 돌아서 왼쪽 해가지고 사방을 우리가 값을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알아두셔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기보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거 아니면은 요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값을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을 쓰시면은 얘네가 그대로 여기에다가도 적용이 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저장이 안 됐네요. 저장하고 확인하면은 다시. 그러면은 10, 20, 30, 40이
자, 시계 방향으로 값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 20, 30, 40. 자, 근데 이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라든가 그런 거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속성이라고 하는 거 더 쓸 건데, 여기다가 필드셋 하나 더 쓰시고요. 그리고 자, 레전드 형제로 HE 하나 쓰겠습니다. 애플티라는 태그는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이제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거 볼 거예요. 자, 저거는 박스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접두사가 박스고 접미사가 사이징이 아니고 저거는 하나의 그냥 속성명이에요. 필드셋 단축키가 뭐였죠? FIL만 써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름 정확하게 필드셋 철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야지 특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필드셋. 자, 박스 사이즈는요. B, Z 치면 나올 건데, 자, 이거는, 자, 최종적인 박스를 만들 때 이 크기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차라리 지우고 빨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지우고 필드셋 FST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박스 열고 레전드. 그쵸? 그리고 형제로 H2. 예. 자, 그래서 얘는 박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속성으로요. 여백이나 다시 패딩이나 우리가 이따가 보도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자, 보도를 적용했을 때 자, 최종 크기를 최종 크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자,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 사이즈의 값은 자,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l 태그 하나에다가 li를 두 개 만들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 자, 모든 박스에게 적용되어 있는 속성의 값은요. 얘네들은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걸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p 태그 하나 써주시고 콘텐트 박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너비하고 높이를 적용했으면요. 자, 너비하고 높이 값은 컨텐츠 박스에만 적용이 될 거고, 자, 패딩과 저 위에, 자, 이따 배울 거지만은, 보도의 크기는 컨텐츠 박스에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너비와 높이는, 자, 적용된 너비와 높이 값은 고정하고, 자, 패딩과 자, 보도의 크기를 자, 더하는 방식으로 자, 최종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아까처럼 자, 값을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은
자, 적용된 너비 값, 높이 값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쟤는 반드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고쳐서 쓸 건데, 이거를 우리는 보더 박스라고 하는 걸로 값을 변경해서 쓸 겁니다. 보더 박스. 자, 그래서 패딩과 보드의 크기를 모두 자, 너비와 높이 값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에요. 패딩과 보더의 크기를 너비와 높이 안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 너비와 적용된 너비 높이 값이 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div 박스 b 클래스 b 몇 번까지였죠? 아까 3번이었나요? 그럼 3번, 4번을 만들게요. b3와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b4 만들겠습니다. 자, css 가가지고요. 여기다가 자, 클래스 b3 그리고 클래스 b4 자, 그래서 요번에는요, 너비를 200씩 말고, 자, 100씩 정할게요, 100씩. 너비 100, 높이 100. 얘도 너비 100, 높이 100.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위아래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 마치 너비 100의 높이가 200인 사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크기가 왜 정해져 있죠? B3. 자, 아까 B3가 있으니까 B4, B5였네요. 자, 다시 B4와 B5를 바꿔주시고, B4와 B5를 바꿔주시고요. 자, 정해놓고 보시면 크기가 이제 이렇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저장이 안 될까? 네, 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주려고요. B5에다가는 마진 탑을 줄 거예요. 마진 탑을. 그래서 마진 탑 20픽셀을 주시면 자, 위쪽으로 또 그만큼의 여백이 발생을 하니까 모양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각각 B4와 B5에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시면은 자, 글씨는 좌측 상단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자, 좌측 상단서부터 얘네가 글씨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B4에다가 패딩을 사방으로 20픽셀의 값을 적용을 하시면 자, 얘네는 박스 사이즈에 나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 기본값은
다시요. 자, 박스 사이징에서는 탭 누르지 마시고 엔터로 눌러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값은 컨텐츠 박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탭 누르지 마시고 엔터 쳐가지고 직접 찾을게요. 박스 사이징. 자, 그래서 박스 사이징이 컨텐츠 박스일 때는 이 패딩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자,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오른쪽, 왼쪽 둘 다 20이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더해지는 값은 40이 더해지는 거겠죠. 40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비 140과 높이 140으로 얘네가 보일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아래 거는요, 똑같이 패딩을 적용하대요. 자, 박스 사이즈의 값을 컨텐츠 박스가 아닌 보더 박스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패딩이라고 하는 여백의 값이 여기에 더해지는 게 아니고 이 안으로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너비하고 높이 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기가 다시 저장하고 저장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20식의 여백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컨텐츠 박스의 크기가 더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컨텐츠 박스 크기를 보면요. 자, 컨텐츠 박스가 더 작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너비에다가 적용된 최종의 값은 얘네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합을 100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자, 컨텐츠 박스는요, 자, 너비 값과 패딩, 보드의 크기를 별도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컨텐츠 박스와 보드 박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드 박스가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거를 그대로 표현을 하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플로트를 넣으실 때 1픽셀에 오차도 생기면은 문제가 생긴 거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따가 자, 플로트 배우게 된다면 자, 이거에 대해서 차이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진은 자, 어디에 컨텐츠 박스 바깥으로의 여백이고요. 패딩은 컨텐츠 박스 안쪽으로 생기는 여백이다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볼게요. 필드셋 FST 자식으로 레전드 형제로 H2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보더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보더. 자, B 누르고 탭 누르시면은 자, 바텀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BD라고 누르고 탭 누르셔야지 자, 보더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선택을 빨리 하겠다 그러시면은 뒤에다 플러스 하나 입력하시고 탭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보더는 만들어진 형태가 기본적으로 축약 표현식이에요. 속성명 보더는 축약 표현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쟤네들 하나하나 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네들은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속성이 모여서 하나의 속성이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아래에다가 좀 쓸게요. 자, ul li 곱하기 일단 기본적인 거 3개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속성은 border 자, width예요. 자, border width는 뭐냐면요. 자, border는 테두리 선을 만드는 속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border width라고 하면은 테두리 선의 굵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두리의 굵기.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border color. 얘는 테두리의 색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요. border color가 아니고 style. 얘는 테두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선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선으로 쓸 건지 점선을 쓸 건지 파선을 쓸 건지 이중선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테두리의 굵기는 우리가 여기다 쓰는 값은 일반적으로 자, 숫자 형태의 고정값을 쓰는데 결국은 숫자 값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색상에 들어가는 값은 자, 색상 값이라고 하는 형태를 쓰겠죠. 그리고 테두리의 형태는 자, 키워드라고 하는 문자 값을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마진이나 패딩 같은 경우에는 자, 마진 탑, 마진 바텀 이런 데 들어가는 값 모두 다 숫자 값이죠. 자, 숫자 값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패딩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가 어디에다 써야지 되는지 내가 마진 바텀을 쓰려면 숫자 값을 어디에다 써야지 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패딩이나 우리가 또 위에서 보는 마진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밖에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값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먼저 쓰고 싶은 대로 값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속성명 보도는 축약식이고 자, 각 속성에 따라 값을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 값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순서에 상관없이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에다가 자, 박스, 클래스, 박스, 클래스 B6 만들고 자, 앞에 div 없어도 그냥 탭 눌러서 만들어진 거는 자동으로 div 태그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CSS 가가지고 여기다 이제 한번 박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B6 만드시고 자, 먼저 크기 너비 자 200에 높이 200 만드시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박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저장이 잘 안 될까?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보더 위드하고 보더 스타일만 먼저 적용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더는 BD, 위드는 W 쓰고 탭 누르시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보더 스타일은 BD, S 눌러놓고 탭 누르시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적어도 보더라고 하는 속성은 두 가지 이상은 사용돼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더 위드를 2픽셀로 하시고 보더 스타일을 뭐 점선 다티드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2픽셀에 다티드가 만들어지는데 색상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기본 색상인 검정색으로 얘네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크기를 증가시키면 증가된 것만큼 그만큼 또 큰 값을 보겠죠. 10픽셀 넣고 확인해 보시면 또 그만큼 얘네가 커질 거고요. 자, 다티드라고 하는 선도 있고요. 대시드라는 선도 있는데, 자, 저는 실선이라고 하는 솔리드를 한번 써볼 겁니다. 솔리드. 자, 적용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검정색 기본적인 선으로 모양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선의 색상 이제 한번 지정을 해볼 겁니다. 보더, BD, 컬러, C 넣고, 여기다가 색상을 FC0이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보았을 때는 이 박스의 최종적인 크기가 얼마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자, 220이 되는 거예요. 왼쪽 10, 오른쪽 10 들어가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값을 크게 한 200, 100 정도만 놓고 한번 볼까요? 100. 그만큼 더 커지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색깔 쓴다 그러시면은 자, 패딩을 어디에다 썼는지 아니면 이 테두리 선을 어디다 썼는지 우리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만큼의 값은 커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 보도라고 하는 걸 쓰실 때도 만약에 1픽셀이라고 할지라도요. 자, 단 1픽셀의 차이가 굉장히 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을 우리는 전부 다 보도 박스로 고쳐놓고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았을 때 컨텐츠 박스의 크기는 198로 될 거고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보도 박스는 자, 1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확인되었으니까 이제 색깔 이거 바꿀게요. 자, F00 해가지고 빨간색 한번 바꿔놓고 보시면 또 이 컬러를 빨간색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 또한 역시 보실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 저거를 보더 위드, 보더 스타일, 보더 컬러를 따로따로 쓰지 않고 한 번은 축약식으로 쓰는데 자, BD 플러스 입력하시고 탭 누르시면요. 이거는 건너뛰시고 BD 플러스 여기 탭 누르시면은 자, 축약식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형태식이 미리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값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는 방식으로 쓰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보도 또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자, 이거를 아래에다가 자, 보더 라이트 누르시면은 저희는 자, 오른쪽으로만 선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 픽셀에 대쉬드에 그리고 선의 색깔은 빨강 넣겠다라고 지정하시면 자,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둘러싸고 있던 선이 오른쪽 것만 선이 모양이 바뀔 거예요. 자, 방향을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그러면은 자, 선의 색깔만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요. 보더 레프트는 자, 선의 색깔 컬러만 이렇게 따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더 레프트 컬러.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선의 색깔은 나는 그린으로 할래요. 그러면은 한쪽만 또 그린으로 선의 색깔이 바뀌어요. 화면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바뀐 거고요. 자, 나는 보더를 쓰지 않고 싶어요. 보더 탑 위쪽은 선을 안 쓰겠다 그러시면은 none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숫자 0을 입력하셔도 자, 그 선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쓸 거기 때문에 HR 대신 저거를 쓸 겁니다. 저거를. 그래서 HR 태그 쓰지 않고 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선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